이재명 대통령의 이 불안정인 리더십,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라는 그런 욕망을 이용해가지고 불안한 친중, 친북, 친러 이런 어떤 정권의 이재명 정권의 그런 리스크를 아킬레스건과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중요한 관세라는 게 관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어떤 숫자와 디테일에서 이게 사인을 하면서 더 도드라지면서 우리의 국익이 더 침해될 수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안보적인 얘기가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크게 봤을 때는 방위비 분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비 5%까지 증액을 시키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주한미군 관련해가지고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관세 부분과 안보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를 통해서 딜을 하는 게 우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가지고 뭔가 덜을 수도 있고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관세를 덜 내고 또 하나는 뭐냐? 만약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좀 더 내더라도 우리의 북한의 현실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 잠재력 이거를 확보하는 거. 핵 잠재력 확보라는 게 뭐냐면 곧바로 핵 개발을 하는 부분이나 대한민국의 핵 자산을 전술핵을 우리나라 갖다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1번처럼 사용 후 핵 원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농축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면 요이 땅이라고 할 수 있죠. 빠른 시간 내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 확보까지 만약에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가져온다면 이거는 진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가 진짜 1,000억 불, 뭐 2,000억 불 투자하는 거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인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관세 협상과 안보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바탕이 되는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한미 동맹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른바 보수 정부, 중도 보수,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보수 정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장단과 맥락을 쭉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상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보 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성향,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 삐딱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나 어제만 하더라도 민주당, 여당, 집권여당 후보들이 깡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총리의 형이라는 사람은 제국주의, 아가리란 표현도 쓰더라고요. 아가리 속으로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족쇄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 제발 자꾸 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흔들지 마시고요. 미국이 제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뭡니까? 아름다운 민주주의 인권의 나라입니까?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도 그럼 진짜 사회주의 민주공화국의 어떤 천국입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황당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렇다면 미국에 대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제국주의 미국의 식민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뭔가 자주권을 해서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망상에 젖은 사람들은 제발 북한으로 가십시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은 다 유학을 어디를 보내느냐? 미국을 보내. 참 황당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다음 주 한 15일 이후에 2주 후에 벌어질
협상 관련해서 여러분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거기까지 한번 제가 빠르게 훑겠습니다. 뭐냐면 8월 한미 정상회담이 2주 후에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오늘 관세 협상에 있었던 디테일이 이제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북핵 문제,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방위비 트럼프가 100억 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억 불은 지금 한 14조 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1조 5천억 정도를 1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9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국방비 5%, 또 주한미군을 4,500명 감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신났어요. 굉장히 큰 숙제한 난제를 풀었다고 해서 이준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곧 협의를 할 거다. 신나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고 미국의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퍼주고 나 뒤에서야 드디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뭔가 인정을 받는 듯한 느낌에 굉장히 저는 서글프고 지금 대통령실에 이렇게 신나할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대미 투자와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이 나올 텐데 어느 정도 국익을 우리가 챙길지 아니면 우리의 많은 것들을 미국에 빼앗길지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된 그 상황이 뭐였냐? 우선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트럼프가 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종의 머니머신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년에 1억 달러 내야 된다. 아니, 100억 달러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바이든 정부 때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일정 부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서 1년에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의 9배, 100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 14조 아닙니까? 1억 5천억, 1조 5천억 달러, 1조 5천억이었는데 9배가 14조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맥락을 알고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잘 할 수 있느냐? 아니, 트럼프에 대해서 깡패라고 얘기하는데 그 트럼프가 몰랐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반미 기조를 또 은근히 이용해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팍팍 올리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미국이 가지는 이득,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이 현실화되어 있었다. 고도화되어 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미군이 생각했을 때 핵 전략 자산을 괌이나 미국 본토로부터 보냈을 때 이건 늦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ICBM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핵 투발 수단을 고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미국까지 쏴서 공격한다고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핵 개발하지 마. 그리고 또 하나는 핵 투발 수단 ICBM, 그 다음에 SLBM, 이게 이제 잠수함을 통해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건데 이런 건 하지 마. 결국은
미국 본토를 막기 위한 군축 협상에 하고 사실상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핵은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그 다음에 국방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핵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이 핵이란 게 가지는 이 어떻게 보면 균형, 공포의 균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핵을 통한. 그렇다면 우리도 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을 일정 부분 올려주더라도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최선이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거, 사용 후 핵 원료를 재처리하는 권한, 그리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서 핵을 언제든지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일본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그런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자력 협상을 해서 그런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 동맹인 한국에 이 정도를 해주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